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국어 문법 문제입니다. 저는 학년 대상 고3 3등급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1입니다. 고1 3등급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잠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문법 범주를 시제라고 한다. 네, 시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시제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 있는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간 부사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제, 지금, 내일 등과 같은 부사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간 부사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포인트는 우리가 어미와 선어만 어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대충 하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평소에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학습하고 왔는지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를 이제 쉽게 만드느냐 어렵게 만드느냐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씨가 상당히 예쁘지 않지만 일단 글씨 신경 쓰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로 좀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제 표현이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다. 일단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내용들 보게 되면은 선어말어미 아덧을 사용한다. 그럼 관형 사용어미 는을 사용한다. 또한 던을 사용한다. 물론 이 부분에서 관형 사용어미 같은 말도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문에서 제시된 조건을 한번 판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선어말 어미를 하나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어미를 주로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그 밑에 있는데요.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바라 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그리고 동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관형 사용 어미 사용할 수 있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어미만을 사용해서 실현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사건 시와 바라 시가 일치하고 이번에서 하나 뽑아볼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동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뒤에 올 수 있는 문법 요소가 갈라졌습니다. 만약 동사였다면은 어미가 사용될 수도 있고 선어말 어미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조사였다라면은 이 부분에서는 어미만 사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제로서 미래 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 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선어말의 get을 통해 실현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관형 사용 어미, 관형 사용 어미 혹은 관형 사용 어미와 의존명사가 결합된 것, 즉 선어말 어미 get을 쓰기도 하고 어미와 명사가 결합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라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중에 도래하는 시제고요.
우리 구현되는 방법으로서는 선어말 어미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어미가 사용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다소 중요해서 다른 색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포인트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어미와 명사가 결합되는 을 것 같은 예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문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어봤지만 또 이렇게 시제에 따른 문법 표현 방식 말고도 시간 부사어를 사용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내려가서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이제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각각 정확히 분석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보기 문제를 옆에 좀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판서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버렸네요. 일단 기역 같은 경우 비가 지금 내린다. 니은 같은 경우 비가 내일 내릴 것이다. 다음 디귿 같은 경우 내가 찾아간 곳에 비가 많이 내렸다. 비가 많이 내렸다. 이 부분에서 김호범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기역과 니은 중에 혹시 시간 부사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하고 내일. 네, 맞습니다. 지금하고 내일이 시간 부사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자면은 내린다에 있는 니은 같은 경우 동사의 현재 시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입니다. 다음으로 니은 같은 경우도 시간 부사어 말고도 시제 표현을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 살펴봤던 을 것, 지금 이 부분에서 내릴 것이다로 실현되고 있다는 거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아간, 기억에 나온 내린다와 같이 지금 동사 뒤에 붙어서 시제를 표현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내렸다. 내렸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서 적자면은 리와 어시 결합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서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다. 아까 우리 보기에서 살펴봤듯이 기역 같은 경우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특별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금이 현재라는 정도는 아이들이 3등급 친구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보기에 나오듯이 발화시와 현재시가 일치한다. 아까 발화시와 현재시 일치하는 현재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이 부분 아이들 많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니은 보면은 비가 내일 내릴 것이다. 내릴 것. 아까 우리 같이 살펴봤듯이 어미와 명사가 결합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여기는 관형사용 어미와 명사가 결합된 케이스라고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디귿에는 관형사용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등장한다. 3번 우리 관형사용 어미 체크해 줬을 때 찾아간이라는 단어가 보시라는 의존명사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형사용 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문제없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기역과 니은의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우리 같이 살펴봤듯이 지금과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어 각각 기역과 니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없고요.
5번 같은 경우 니은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디귿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같이 적어놓고 살펴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시와 미래시 각각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 약간 시간이 남았는데요. 약간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1등급 친구들한테는 너무라는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약간 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해석해 준다기보다는 우리 보기 지문에 나왔던 그 추측을 나타내는 get 같은 경우 이 부분 부연 설명해 주고, 혹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진행상과 완료상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위권 친구들은 선어말 어미와 어미 자체를 상당히 혼동해야 하는 편입니다. 김호 선생님, 그 어미와 선어말 어미 같은 위치에 사용할 수 있나요? 어미와 하위장에 선어말 어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선어말 어미라고 선어말 어미라고 하잖아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3등급 친구들 대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약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는 두 개가 다르다는 거고, 이런 점을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학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내신과 수능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신에서는 아이들이 시제 표현을 잘 암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문법 단원이 시험 범위로 나온다면 한 문제는 꼭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면 4.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이라면 한 단계 낮춰서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우고 넘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되었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5점 정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념을 정말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그 문제 푸는 당시에 보기에서 좀 혼동이 생겨가지고 오인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난이도보다는 3.5점 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